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오늘 9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 최소 5,266명 이상이 접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백신 접종 맞아도 문제가 없을지, 맞아도 문제가 분명히 없을 거는 같은데 혹시 아직도 좀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강립 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합니다.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죠? 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는 정부가 허가한 백신입니다. 오늘부터 접종하시는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제품이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생산한 그런 백신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 제품은 국내의 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을 해서 예. 그 글로벌 기준, 우리 국내 기준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합되는 기준에도 적합하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의 삼중 자문 절차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삼중 자문 절차요? 네네. 조금 더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국내의 허가 과정에서도 심사를 최대한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보다 앞서서 이 백신을 접종했던 이제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결과에서도 대규모 결과에서도 안전성에 관한 특별한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가 현재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맞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중 자문 절차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보통 저희 식약처에서 새로운 약이 들어올 때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약에 관한 전문가 또 임상에 관한 전문가,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데 예. 이번에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소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심사 기간을 매우 단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이게 좀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자문 체계를 3중으로 설계를 해서 우선 보다 실무자급의 전문 검증하는 체계를 새롭게 도입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또한 마지막으로도 최종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최종점검위원회까지 3중으로 이번에는 스크린하는 이런 심사를 하는 이런 자문 체계를 거쳤습니다. 심사를 할 때 서류 심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직접 물질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또 실험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허가 과정에서는 그러한 실험은 없습니다. 서류로서 심사를 하지만 예. 백신의 경우에는 허가된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사용될 때 실제 품질의 안전성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검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러한 국가가 승인을 해야 출하가 되는 국가 출하 승인이라는 제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백신이 아무래도 건강한 국민들이 맞는 의약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안전성에 있어서 더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법에 의해서 약사법에 의해서 국가 출하 승인이라는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된 이 제품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효과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65세 이상에 대해서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일단 스톱 65세 이상은 이렇게 됐던 거죠.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네, 백신을 심사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는 이게 안전한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과가 있는가의 측면인데요. 예. 안전한 경우의 측면이 물론 이 백신을 맞고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을 거다, 부작용이 전혀 없을 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상 반응이 일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백신도 완전하게 이상 반응이 없는 백신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도가 매우 심해서 백신을 맞았을 때 위험이 안 맞았을 때 위험보다 훨씬 큰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느냐를 점검을 했는데 예. 임상시험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보고가 되지 않았고요. 실제 접종한 이후에도 국제적으로 그러한 특이한 이상 반응 사례는
이제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저희들 자문 체계를 3번 거치면서도 전혀 사실은 논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 노인층의 접종을 일반 그 65세 미만의 그 성인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이상 반응이 좀 더 적게 나타나는 이런 그 임상 시험의 결과도 있었고 예. 뭐 최근에 영국 등에서 발표한 그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오히려 그 노인층의 이상 반응의 비율은 성인군 그 65세 미만의 경우보다 오히려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안전성은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효과요? 효과성에 있어서 이제 음. 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백신으로서 인정할 만한 충분한 효과성이 있다라는 것은 만장일치로 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효과성이 다만, 있다는 거는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그 진짜 백신을 접종해서 임상 시험을 한 그룹하고 예. 가짜 백신을 맞고서 임상 시험을 한 그 그룹 간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이 코로나19 같으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쪽이 상대적으로 가짜 백신을 맞은 쪽보다 50% 이상이 적으면 그 예방 효과라고 하죠. 적으면 이건 백신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이번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기준을 뭐 상회할 만큼 충분히 상회할 만큼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효과성에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든 백신 가운데 처음으로 임상 시험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고령층, 65세 이상의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시키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숫자가 부족해서 이게 65세 이상만 딱 쪼개놓고 보니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따질 만한 그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값을 찾지 못했다라는 게 좀 그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럼 임상을 더 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임상을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미국에서 3만 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대상에는 20% 정도가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서 이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아마 추가적인 심사를 통해서 다른 그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결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시점을 한 4월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한 4월 때 아스트라제네카도 65세 이상 맞을 수 있다 없다 이걸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는 이제 허가는 65세 이상도 맞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미 그 허가는 나와 있습니까? 이제 저희 식약처는 이제 허가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약으로서 충분히 맞을 만하다. 다만 이게 이제 처음 국내에서 접종되는 그 백신이다 보니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시고 자발적으로 맞는 것이 이 백신의 접종의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통계적으로 약간 미흡하다는 지적과 논란이 있었던 것을 허가가 난 대로 그대로 맞을지 안 맞을지 접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최종위원회는 이제 질병청의 예방접종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게 약으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약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믿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 이후에 다시 결정을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65세 이상에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보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은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 또 내지는 지금 영국 등에서 최근에 이제 접종을 했던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적 결과를 분석한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4월 말까지 시한을 줘서 그때까지 우리한테 취약처에 제출해라라고 아스트라제네카사에 조건을 부과를 했지만 아마 예방접종위원회는 그 이전이라도 3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 그러는데요. 이런 임상 정보나 실제 접종한 효과들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예방 효과 95% 아주 높게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관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주 초저온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운송 과정 어떤 문제가 없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파이자 백신도 이제 저희가 지금 허가를 진행 중에 있어서 예. 어제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어제 개최를 했고 아마 오늘은 10시쯤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결과를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시에요? 예. 네, 전반적인 내용은 효과성에 있어서도 예.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 안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크게 없다라는 없다. 판단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제일 저희가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콜드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초저온 냉동 유통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물질이 굉장히 불안정한 이제 백신입니다. 처음으로 백신을 만드는 기술에 적용된 소위 이제 RNA에다가 유전적인 특성을 얹혀서 몸 안에 주입을 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많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좀 유통 과정에서 기온이 올라가거나 하면 변질의 우려가 다른 제품보다 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려도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아주 초저온으로 냉동을 하게 만드는 이런 하고 있는데 미리 좀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 가이드라인도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이 백신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미 일찍이 마련을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예. 또 이 초저온 냉동 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회사를 위탁회사로 지정을 정부에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의 훈련까지도 좀 마쳤고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도 이미 구매를 해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곳에 다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최종 점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발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그러면 이거는 화이자 백신은 들어옵니까? 우리가 맞을 수 있나요? 화이자 백신은 아직은 이제 삼중 검증 단계의 두 번째를 거쳤고요. 예. 마지막까지 해야 이제 허가가 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다음 주말을 넘기지 않고 화이자 백신에 대한 허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예. 네, 그래서 이게 허가가 된 이후도 결국은 이제 공급에 관한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확답을 해서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질병청이 이제 구매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데 최종적으로 파이자사와 허가 이후에 도입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인 날짜를 통보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능하기로는 3월 내에는 추가 이제 정식 계약에 의한 오늘 이제 들어오는 파이자 물량은 WHO를 통해서 공동 구매하는 이제 코박스 파이자 물량이고요. 예. 저희가 양자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마 3월 내로는 충분히 첫 번째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이렇게 초저온 상태로 영하 75도 단계로 있다가 이걸 꺼내서 우리가 맞추기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접종할 때는 그러면 실온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이게 이제 백신마다 조금씩 다 어느 상태에서 어느 만큼 사용해도 좋다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예. 일단 이렇게 초저온 상태 같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비교적 초저온은 아니고 냉장 상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보통 저희가 이거는 이제 당일 쓰면 당일 내로 다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예. 그리고 상온에서는 이제 30도 이내의 조건이라면 사실 30도 이내에서 접종할 가능성은 아주 한여름에서도 야외 접종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지만
그 일반적인 상온에서도 6시간 내에서는 접종을 그 상온에 노출되고 나면 냉장 상태에서 꺼내서 상온에 노출되고 나면 6시간 이내에 접종하도록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화이자의 경우에도 해동을 시켜야 됩니다. 먼저 해동을 시키게 되면 일정 시간 이내에 써야 되고 또 해동 조건하고 해동에서도 또 상온에서 실제 접종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파이자 백신이나 이제 한 병당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한 병을 여러 그 주사기에 나눠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분주라고 하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한 병을 이 10명분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그 접종을 할 수 있는 저희 이제 도즈라는 단위를 쓰는데, 예. 그러니까 10도즈가 이제 한 병에 들어 있고요. 그 화이자의 경우에는 현재 6도즈를 그 소위 그 최소 잔여형 그 주사기를 통해서 접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그 시간이 없어서 네. 만약에 우리가 뭐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60%면 한 3천만 명 아니겠습니까? 네네. 하루에 몇 명 정도씩 맞아야 한 60%에 도달할까? 그 시점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는 예. 지금 왜냐하면 아직은 저희가 특히 상반기에는 이제 백신 접종 계획을 짜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하나가 예. 그 언제쯤 정확하게 어느 물량이 들어올 거다라는 것을 분기별로 지금 저희가 확답을 받고 있고 그건 왜냐하면 제조사들이 예. 세계 각국에 지금 동시에 배송을 오라니까. 거의 전쟁처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특정 날짜를 지금 확정짓는 게 불과 며칠이나 불과 한 주, 2주를 남기고 확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뭐 이게 뭐 산술적인 계산은 나옵니다만 이 들어오는 물량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알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조속히 달성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